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때 그 강의했던 강의 자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발굴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라는 게 이 SIS와 to 이제 그것의 어떤 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문제를 발굴한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오늘의 리뷰는 그런 관점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굴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하고 문제 해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SES는 사실은 문제예요, 문제.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 사실 투비죠. 그러니까 해결된 상황이 이제 투비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발굴했는데 이 양식을 가지고 그때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문제 의식이 드러나게 썼는가? 또 내가 그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은 뭐 이런 거다 이거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나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그게 이제 투비란 말이에요. 여러한 형식으로 그 발굴된 문제가 적혔으면 좋겠다.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 또 이런 소망,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시트에 이렇게 좀 나타났으면 하는데 그게 이제 이 what 부분에 그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내가 전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쭉 봤어요. 근데 모든 문제를 내가 여기다 지금 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제출하신 분들의 그 뭐 문제 중에서 각각 하나 정도는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안 들어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문제를 적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이쪽에다 내가 적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자기께 하나도 안 적힌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양해해 주시고 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고요. 한다고 했는데 빠진 부분도 있고 이 공유된 그 실습 시트만 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구글 클래스룸에 따로 올린 거는 제가 아직 미처 여기다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문제 적기. 이제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미리서 조금 적어 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하니까 하나씩 우선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떤 분이 퍼스에다가 아이들과 연결, 그리고 화이는 이렇게 동일한 연결의 문제가 가끔씩 반복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를 발굴한 건데 굉장히 문제를 발굴을 잘 하셨어요. 아, 이런 아이들 간의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를 그 나의 문제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what 부분에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하는데 why는 나중에 해결책을 실제로 만들어 갈 때에 쓰이는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뭐 가정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assumption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전부 이제 why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what 부분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what 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what 부분의 문구를 조금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한번 이해하는 부분에서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미래에 해결된 결과 또 그것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거거든요. 하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좋지 않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적을 때에
그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의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는 뭔가의 그런 의지나 소망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밑에 내가 녹색으로 이렇게 줄을 하나 쳐놓고 또 이렇게 황색으로 줄을 하나 쳐놨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우리가 배웠던 문제 유형 중에 어디에 주로 해당이 될 것이냐.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녹색은 위기 대응의 문제 형식으로 이걸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황색은 노란색은 목표 달성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위기 대응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목표 달성의 문제로도 볼 수 있겠다 해서 내가 이렇게 녹색과 황색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은 이거는 위기 대응의 문제 또는 목표 달성의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적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발굴을 굉장히 다 잘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쭉 봤는데 그 문제 발굴 양식이 좋았는지 강의가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 그 실습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의 리뷰의 포인트는 뭐냐? 이거를 문제 드러내는 현재의 어떤 상황이다 이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문제 발굴을 하자.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가 더 정확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인 것까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거 소극적 영어 학습 태도, 원활한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자, 이 말을 이제 내가 적어보면은 소극적 영어 학습이 적극적이 되면 좋겠다. 또는 소극적 영어 학습을 적극적 태도로 바꾸고야 말겠다. 그러면 적극적이면 좋겠다 하면은 사실은 내가 여기다 이제 녹색을 안 칠해졌는데 아무튼 뭐 녹색으로 뭐를 칠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건 위기 대응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뭐예요? 적극적 태도로 바꾸고야 말겠다 하면은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으로 이걸 볼 때에 이 녹색과 황색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위기 대응의 문제와 목표 달성의 문제를 어떻게 구분을 하고 또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지금 리뷰되어 있는 그 문서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끝나고 그 채팅창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한번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쭉 해보십시다. 자, 그래서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내가 이거를 하기는 다 했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 근데 문서를 드릴 테니까 이 문서 보는 법을 이해하셨죠? 내가 이렇게 적어 가지고 그 밑에다가 녹색, 황색 또는 어떤 색을 칠했느냐? 이 파란색까지도 칠했어요. 그럼 파란색은 뭐냐? 갈등 해소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적어놓은 거는 내 의견이에요. 그래서 상속 분배, 서로 입장을 고려한다. 상속 분배가 공평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내가 적어놓은 그 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녹색이니까 위기 대응의 문제로 볼 수가 있겠구나.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있어요. 나의 계획을 기필코 실천하겠다. 이거는 목표 달성의 문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또 여기도 뭐 사업 다각화로 온라인 교육과 정보 서비스 출판 등을 다양화한다 그랬는데 기필코 다양화하겠다. 이렇게 적어야 그 문제가 뚜렷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생각까지를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적어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이 있어요. 이거는 갈등 해소의 문제 유형으로 보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원 생활과 아이 돌봄의 밸런스를 고민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배움의 성취와 엄마로서의 역할 갈등, 첫 학기만큼 잘하겠다는 스트레스. 왜 밸런스로 고민하고 있느냐? 여기에 이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거는 why, assumption, 가정이야. 이건 나중에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을 때에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생각들입니다. 이게 다 나중에 쓰여요. 근데 일단은 문제로 표현을 했을 때는 이렇게 대학원 생활과 아이 돌봄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거는 갈등 해소의 문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충돌, 갈등, 의견 대립 뭐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보면은 아무 색깔도 없는 거 있어요. 근데 색깔은 없는데 의사결정의 문제 뭐 이런 거예요.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또 조직 문제,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이나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조직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닥을 추려갈 거냐 그러한 문제들 목표 달성, 위기 대응, 갈등 해소 이러한 문제 해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이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스템의 문제라고 유형을 별도로 떼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기본 과정에서는 시스템의 문제는 다루지는 않아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는 다룹니다. 아무튼 세 가지 문제 유형을 우리가 잘 해결을 하면은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 조직의 문제, 의사결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자, 이쪽에도 이런 형식으로 내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제출하신 분들 가급적 안 빠지도록 제 나름대로 의견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문제를 발굴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what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빨간 글씨로 아무튼 그걸 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문제 유형이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문제 가지고 리뷰했던 거 시스템 문제, 조직의 문제를 빼놓고 전부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 이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60%, 70%를 다 커버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 그게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다만 시스템의 문제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시스템의 문제, 의사결정의 문제고. 그래서 이 밑에 색깔이 수업줄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복합적인 거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굴하고 적을 때 이 세 가지 형태의 문제를 잘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적는 문장의 형태를 한번 이런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표 달성의 문제는 반드시 기필코 뭐뭐 해야겠다. 이렇게 적힐 수 있으면 그건 목표 달성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싶다. 뭐뭐시면 좋겠다. 이렇게 적히는 문제들은 위기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뭐뭐 해야겠다. 뭐뭐시면 좋겠다. 이거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강하고 문제가 좀 크면은 그 목표 달성의 문제고 의지가 조금 강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한번 판단해봐야겠다. 이거는 위기등의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문제는 오늘 이 목표나무로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위기 대응은 가지, 갈등에서는 이제 구름으로 하나씩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이제 12주 동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 유형,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패턴에 맞춰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고 가지고 가고 그걸 가지고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보다 복잡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질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분 초과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